강원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도내에서 3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속초에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양양에서 가족 지인 전파를 통해 5명이 확진됐고 21일 홍천에서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50대 3명이 확진자 접촉으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10개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0일 0시를 기준으로 한 도내 누적 확진자는 2,16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도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도내 13개 학교가 22일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속초와 고성 등에서 학부모가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등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속초와 고성 초등학교 3곳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고 전수검사 등을 위해 속초와 고성, 평창 지역의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10곳의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달 초 새학기 시작부터 21일까지 도내에서는 학생 9명과 교직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시민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나흘 만에 26명의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18일부터 시작된 전수조사에서 21일까지 12,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속초에서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모두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4일까지 전 시민 대상 무료 전수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또 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23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특수교육, 장애아동 보육교사 등 5만 6천여 명에 대한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예방접종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은 화이자 백신을, 그 외 접종 대상자는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예방접종센터에서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액화수소 기반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 선점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20일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강원도 테크노파크, 디스이즈 엔지니어링과 드론 택시 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용화 전 단계인 시제기 개발을 위한 기본 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11월까지 플라잉 테스트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한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기존 배터리 드론의 운행 시간과 거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양군 의회가 국토교통부에 동해 북부선 양양역과 노선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양 역사와 노선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인 건데요. 양양군 의회 고재철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동해 북부선 양양 구간 문제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동해 북부선은 유라시아까지 교통망을 연결하는 출발적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성대 경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돼야 되고, 우리 양양군 주민들은 사업 관련 정보를 또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객용 운송 중심이 아닌 물류 중심으로 시내권으로 관통할 경우에 도시 양반의 지역 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또한 그 고객 수용 태세에 맞춰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네, 국토교통부에 주민 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때문인 거죠? 그런데 뭐 그쪽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 동해 북부선의 사업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에 그 주민 설명회를 의회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예. 네, 앞으로 이 동해 북부선 개선과 관련해서 의회 입장도 궁금합니다. 지금 양양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상당히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들고 특히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양양 고속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양양국제공항 활용,
또한 그 신앙망 건설 등 복합 물류 기지로서의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이 지역이 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그 관광객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행용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병행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그 관동대학이 현재 지금 어떤 역할도 안 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재생할 수 있는 역할도 함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중추적인 역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양군의회 고재철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위치한 정선 고환은 과거의 산업화 시대 한국 경제를 이끌던 탄광업의 중심지였는데요. 지금 광산은 문을 닫았지만 광부들의 구슬땀을 기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인구 5천 명도 안 되는 작은 폐광마을에 50년 역사를 간직한 고환 구공탄 시장을 이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백두대간에 둘러싸인 산중마을, 해발 700m 고산지대에 하늘 아래 첫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천군 고환읍 97-4번지 고환 구공탄 시장입니다. 구공탄 시장은요, 인심 좋고 물건도 싸고 이름처럼 재미있고 또 궁금증을 유발하고 또 연탄불처럼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연탄불 위에서 고기가 자글자글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거센 화력에 그을을 쐬라 바쁘게 고기를 뒤집는 주인장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과거 탄광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던 연탄은 지금도 시장 연탄구이 골목에서 밥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산에 들어오면서 그때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옛날에 강부들은 뭐 일이 끝나면 목에 탄가루로 씻어내려고 뭐 삼겹살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다고. 시장 골목의 건어물 가게. 그런데 식재료부터 공산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매서운 고환시장에서 한평생 보내며 양볼이 빨갛게 얼어버렸다는 사장님. 30대에 홀로 남아 4남매를 거둬야 했던 사장님을 품어준 건 이곳 시장뿐이었습니다. 그래 건어물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다 보니까 짬뽕 가게가 돼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손님들이 찾으니까 여기다 갖다 놓다 보면 또 팔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하죠. 먹고 살고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게 이거 시장이잖아요. 탄광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 개가 돈을 물고 다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번성했던 고환시장. 시장 주변으로 뻗어있던 골목들은 90년대 폐광 이후 점차 빈집이 늘었습니다. 남아있는 주민들은 골목에 꽃을 심고 그림을 그리며 스스로 마을을 가꿨습니다. 전국 최초 마을호텔 고환 18번가, 골목 전체가 숙박과 레스토랑,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호텔로 재탄생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찹찹하다 그래나 사람 잡고 다닐 때는. 근데 이제 관광객이 견하고 오니까 좀 밝아지지, 마음이. 밝아지는 마음. 왜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을이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 자신도 좋고 기분도 좋고. 골목에 어른들이 하고 계시던 거,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시던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는 거, 그런 걸 조금 더 수고롭지만 한 번 더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 거, 그래서 어른들의 일상을 조금씩 담아내는 거, 그냥 그거는 꾸준히 계속 하고 싶고요. 탄가루 자욱했던 마을은 이제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를 가진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주민 삶의 터전인 시장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구공탄 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7, 80년대 석탄 경기가 호황을 누릴 때 이곳에 있던 광부들이나 또 시장 상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던 그 시절의
문화와 그런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컨셉으로 만들어졌고요. 포항구공탄 시장에 내년까지 8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볼거리 같은 경우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예로 뭐 LED 그 야생화 꽃 만들기라든지 방탈출 게임 뭐 이런 추리극장도 마련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왔을 때 좀 더 즐길 거리에 집중할 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구공탄 시장에 대한 그걸 연상하고 오잖아요, 그죠? 그럼 또 우리 시장 상인들도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또 특산품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해서 저는 희망적이라고는 봐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고한 구공탄 시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서울 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금액이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서울 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따라 오는 25일 춘천권역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통행료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춘천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해 12월 승용차의 경우 5,700원에서 4,1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봄철 나들이 계획 증가와 비수도권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경찰청은 심야와 아침 시간대 휴게소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비접촉 감시기를 활용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단속과 함께 안전띠 미착용 등 여러 교통법규 위반 사안을 복합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 이미지 개선 사업에 단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제문화예술행사를 여는 도시의 공간과 시설물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등 18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평창군은 올해 하반기까지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최도시 대관령을 중심으로 평화롭게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고 유휴 공간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축산업 안정화를 위해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사육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와 돼지, 닭, 오리 사육업과 허가제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 사육업 등으로 도내 18개 시군의 9,040개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입니다. 이달부터 10월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가축 질병 등으로 농장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장을 직접 방문해 적정 사육 기준 준수와 소독, 방역시설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지난해 정기 점검에서는 전체 5.5%를 차지하는 516개 농가가 부적합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허가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춘천사랑 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하향 조정합니다. 춘천시는 연말까지 10% 할인을 적용하고 원활한 유통을 위해 구매 한도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00만 원인 개인별 월 구매 한도를 4월부터 50만 원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월 판매 금액도 다음 달부터 23억 원으로 설정하고 판매 금액을 소진하면 월 할인 판매를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영월군과 평창군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사과와 배 재배 농가 320여 곳에 사전 방제 약재를 공급합니다. 해당 농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사과와 배에 눈이 나오는 나무 생육 상태에 맞춰 시기에 맞게 방제하면 됩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발생하는 과수 전염병으로 현재까지는 치료제가 없어 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폐원해야 하고 3년 동안 과수 재배가 금지됩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